안녕하세요, 미나미입니다. 새 프로젝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기 이렇게 한 무더기로 있는 실들 보이시나요? 바로 무슨 실인고 하니 요즘 뜨개인들 사이에서 핫한 다이소 무염색 굵은 양모실입니다. 저도 유튜버 니쭈님의 뜨개로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다이소에 예쁜 실이 있다니 하면서 당장 달려가서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옷 한 벌을 뜨려고 하니 이렇게 많은 실을 사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산 가격이 단돈 3만원이 안 되죠. 저는 26보를 일단 구입을 했기 때문에 26,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제 지점별로 재고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실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을 여러 군데에서 사실 때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루트 있잖아요. 제 엄지손톱 있는 쪽에 루트 번호를 보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같은 루트를 찾아서 운 좋게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굵은 양모실로 뜰 프로젝트는 바로 아테네 풀오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 프로젝트 들어가기 위해서 스와치를 뜨고 스와치가 만약에 맞는다면 이제 캐스트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와치를 먼저 한번 떠서 가지고 와 볼게요. 게이지를 내보았습니다. 이게 웬 게이지 파티인가 싶으시죠?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원래 제가 뜨려고 했던 편물은 숨니츠의 아테네 풀오버였어요. 그게 도안이 한번 수정되었다고 해야 되나? 업데이트 되면서 너무 예뻐서 제가 그거를 꼭 뜨고 싶어서 실도 사실 마련했었는데 이 무염색 굵은 양모실을 보고 게이지가 얼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게이지를 처음에는 이걸로 떴고요. 5mm로 뜨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제시된 센치가 있거든요, 도안에.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길래 그러면 4.5mm로 바꿔서 다시 떴어요. 근데 그래도 택도 없길래 이상한 마음에 이렇게 실을 끊지 못하고 일단 멈춘 다음에 작은 사이즈를 작업해서 오버핏으로 하자니 아무리며 다른 부분이 좀 말이 안 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아예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고 다른 도안을 떠야겠는데 어떤 도안을 뜨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해결사 같은 뜨친 언니 한 명이 그러면 올드 패션 가디건을 떠봐라 해서 느낌도 편물 느낌도 괜찮고 이게 무늬도 잘 나오니까 어디 한번 해서 이제 게이지를 다시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메리아스로 조그맣기는 한데 그래도 게이지 나올 정도로는 떴어요. 그래서 메리아스로 게이지 내서 스팀하고 무늬 게이지 내서 스팀을 또 했습니다. 무늬도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했더니 게이지가 도안이랑 얼추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드 패션 가디건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저는 이제 올드 패션 가디건을 떠보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제 작업 진행된 데까지 또 보여드릴게요. 올드 패션 가디건을 코를 잡자마자 열심히 떠서 경사뜨기까지 완료를 했어요. 하루 안에 여기까지 뜬 모습이랍니다. 갑자기 또 편물을 가지고 와서 놀라셨죠. 여기까지 이 다이소 실은 지금 3볼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올드 패션 가디건은 이 부분이 지금 카라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젖혀서 입는 디자인이라서 안쪽이 무늬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바깥쪽, 여기 편물의 안쪽이 카라의 바깥쪽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떠주었어요. 지금 단추 구멍을 하나 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여기가 단추 구멍이거든요. 이 디자인을 보니까 그 떡볶이 단추 있잖아요. 그거를 달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단추구멍 막는 거는 간단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볼까 합니다. 무늬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도안도 차트식으로 되어서 깔끔해서 뜨는 데는 정말 어려울 거는 없고요. 실 연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울 100%다 보니까 물 묻혀서 이렇게 손으로 돌돌 꼬면은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3볼째 사용 중인데 티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연결을 해서 이 카라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실을 이었고 그 아래쪽에도 무늬단에서 한 번 이었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늬가 너무 잘 나와서 매우 만족합니다. 지금 편물은 작업하고 있는 바늘은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5mm 바늘이에요. 5mm 바늘 치아욱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매 분리까지 또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가지고 와볼게요. 실을 연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지금 다이소 실 같은 경우에는 미터 수가 너무 짧다 보니까 중간에 실꼬리를 연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보니까 두 실을 갈라서 이렇게 합쳐서 붙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봤더니 실꼬리도 많이 남지 않고 바로바로 편물을 이제 이어서 뜨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뜨치님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용을 했을 때 편리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 다이소 실 같은 경우에는 실이 6가닥이 합사가 되어 있어요. 6가닥이 연사가 되어 있다고 해야지 정확하겠네요. 같은 실 6가닥이 이렇게 돌돌 꼬여져서 한 개의 실로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3가닥씩 나누어서 반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리면 실이 이렇게 보여요. 잘 갈라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르실 필요는 없고요. 한 2-3cm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해보려다가 실패했는데 가운데서 이제 실을 뽑아서 꼬리를 찾아두었어요. 그래서 실꼬리를 여기도 똑같이 3가닥씩 나누어 줍니다. 세 가닥씩 나누어졌으면 같은 길이만큼 잘라줘요. 가위로 잘라주는데 길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결 부위가 넓어지게 되니까 최소한으로 자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반 이렇게 이어줄 부분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약한 부분이 생겨서 실도 좀 끊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맞잡은 부분을 길게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이어주려고 합니다. 여기도 조금 잘라줄게요. 한 1.5에서 2cm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제 먹는 물컵으로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곤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물에 좀 담가주고요. 잘 적셔서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물이 많이 있을 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물기가 마르기 전에 이렇게 겹쳐서 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붙게 해서 사실 방향도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하면서 해보니까 물이 마르기 전에 빨리 떠주는 게 중요하지 방향보다는 이렇게 금방 풀리거든요. 그래서 얼른 떠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멍석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 표시해준 마커예요. 벌써 이렇게 좀 풀리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잘 여기를 뜰 때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어두운 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을 많이 해서 잡아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스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끼리 엉키니까 풀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을 지금 뜨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으로 너무 쥐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말아가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쪽 어깨인데 늘림이 끝난 구간이라 바로 마커를 넘기고 이렇게 나오면 뒤로 넘겨주면서 겹쳐있는 부분을 살살살, 어찌 생각하면 이게 더 번거롭기는 한데 제가 카메라 켜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거지 변명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잘 연결해서 되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나온 부분은 이쪽 편물 갔다가 안뜨기에서 돌아와 줄 때 살짝씩 조금 만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떴고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그래서 실꼬리가 없는 상태예요.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소매 분리인데 소매 분리 때 또 편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매를 분리하였습니다. 소매를 분리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제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입어도 봤는데 올드 패션 가디건이 오버핏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꼭 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도안을 확인을 해봤죠. 도안을 확인을 해봤는데 도안에는 요 레글런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 레글런 끝까지가 33cm가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야 26cm? 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게이지가 제가 아무리 좀 차이가 난다 그래도 무늬 게이지가 똑같이 19 곱하기 26이 아니라 단 게이지가 27단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림잡아서 재봐도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촬영 중이라 대충 재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6이 아니라 23? 22? 이것도 좀 펴면은 늘어나는 거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아라는 안뜨기 부분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좀 타이트하게 뜨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쫀쫀하게 떠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스팀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5, 6cm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무늬를 기준으로 반 정도 더 떠주면 주머니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한 무늬를 더 이렇게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옆에는 또 케이블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원작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서 늘려주는 구간은 그대로 멍석으로 진행을 하고 소매도 비슷하게 같이 늘려주다가 이제 소매 같은 경우에는 소매 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늘려주면서 소매 폭을 보다가 소매 폭이 도안과 같아지는 순간 늘림을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게 1,000원짜리 실로 만든 옷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필터가 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세요. 퀄리티가 좋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단추 구멍 같은 경우도 단추를 구멍을 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떡볶이 단추 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만 잡아주고 있는데 딱 봐도 위치가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단추 구멍도 나중에 제가 임의로 옮겨줄 생각입니다. 무늬 잘 나온 모습 보시고 그러면 또 재빠르게 소매 분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풀고 다시 소매 분리 해가지고 원하는 기장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소매 분리를 다시 완료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레글런 선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측정을 하였고요. 레글런 선에 걸려있는 노란 마커만큼 더 떠준 모습이에요. 꽈배기로 보시면은 이 형광노랑 마커 있는 데서 한 무늬 정도를 더 떠주었고요. 센치로는 10cm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레글런 선 기준으로 33cm를 맞춰서 다시 분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야 좀 오버핏 느낌이 나죠. 제가 입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떠야지 올드 패션드 가디건의 핏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실은 총 13볼, 그리고 13볼하고 반볼 정도를 더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옆선이 멍석 부분이라 저는 늘림을 할 때 멍석을 추가로 그냥 늘려주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베스트는 게이지를 맞는 실을 써서 게이지를 잘 맞춰서 원작자의 의도대로 진행을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뭐 크게 차이 나겠어? 하고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손땀이 아란을 뜰 때 조금 빡빡하게 당겨뜨는 습관 때문에 더 큰 차이가 나게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매 분리까지 잘 되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평단 몸판을 뜨다가 주머니를 달아야 되는데 주머니를 달 부분도 도안과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입어보면서 주머니 위치 체크해서 주머니를 잘 달아주고 그 다음 양팔, 고무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양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작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무늬 뜨기는 너무 재미있고요. 잠시만 이제 뒷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판 무늬인데 진짜 멋있죠? 뒷판 무늬가 진짜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이 걸려 있어서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라 약간 자켓 같은 느낌으로 좀 두텁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가디건과 되게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카라도 단수 차이가 좀 나지만 제가 그렇게 뭐 넓은 카라를 선호하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 느낌도 입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진행을 해서 주머니를 달거나 아니면 고무단을 달거나 아무튼 다음번 때 또 와보겠습니다. 몸판을 완성하였습니다. 밑단까지 잘 완성을 하고 왔고요. 잘 보시면 제가 저번에 그 레글런 늘림 33cm 맞추려고 해둔 마커가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요. 요만큼 더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멍석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이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까지는 총 기장은 57cm를 맞추었습니다. 원작은 53cm라 아무래도 오버핏에 가슴둘레가 조금 더 넓고 기장이 좀 짧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장이 짧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MG 스타일이라 잘 입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기장을 조금 더 늘려주었고요. 사실 몸판부터는 변형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게이지가 차이가 나면서 생긴 그 레글런 늘림 구간 때문에 생긴 이 멍석 구간, 멍석이 만큼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뒷판도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었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단추는 일명 떡볶이 단추라고 하는 토글 단추를 달려고 해서 단추 구멍을 맨 처음에 하나 내고 그 밑으로는 쭉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글 단추를 달아야 하는데 어떤 그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단추 구멍을 낸 다음에 토글 단추를 직접적으로 끼워서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끈이 달린 단추를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끈에 걸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쓰기로 했는데 여백이 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 다이아몬드 쉬는 요 구간에다가 단추를 달아주면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이고, 고무단 같은 경우는 제가 고무단을 조금 더 떠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장 때문에 여기까지는 도안대로 5mm 바늘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요 한코 고무뜨기 부분은 3mm로 바꾸었고요. 덮어씌워 코막음을 반대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덮어씌워 코막음 할 때는 또 5mm 바늘로 코를 막아주었습니다. 3mm 바늘로 그대로 코를 막을 경우에는 여기가 밑단이 좀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한 호스라고 그러면 0.5호인가요? 그렇다면 두 호수를 틔워서 마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꽈배기가 있어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처럼 되는데, 이것은 스팀을 하고 나면은 또 달라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 엮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용된 실은 과연 몇 볼을 썼는가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 보자면, 짜잔! 이거 제가 셌는데요. 21볼 썼습니다. 21볼, 그리고 지금 22번째인데 요만큼, 절반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양쪽 팔은 한 4볼 정도씩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입니다. 4볼 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스와치에 2볼이 걸려 있고, 혹시 몰라서 나중에 풀을 수도 있어서 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총 구입한 다이소 실은 32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볼에 스와치 2개 했으니까 24볼 썼네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채 10볼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은 거는 양팔뿐이니까 양팔은 금방 하겠죠. 그래서 단추를 일단 주문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멈췄는데, 레글런이 이렇게 되면서 그 너비도 조금 달라졌어요. 너비는 원작은 품이 많이 넓고 기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벙벙한 핏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레글런 길이만 맞춰서 그냥 늘린 거기 때문에 이 가슴둘레는 재봤더니 한 106cm?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라면은 저는 여기 여미는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돼서 100cm 조금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고무단 부분은 원작이 96cm로 알고 있는데 9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작보다 폭은 조금 좁게, 길이는 조금 길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카라도 조금 작은 편이죠. 맨 처음부터 그 단 게이지가 조금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제가 뭐 넓은 카라 선호하는 건 아니어서 카라로 된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왔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데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이 실 지금 21볼 썼다고 했잖아요. 실 한 볼당 그 무게가 25g이에요. 약 25g 되어 있죠. 그래서 25g이라도 지금 20볼이 넘어가는 상태, 20볼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편물이 묵직해지겠죠. 그래서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저는 태초부터 자켓으로 이제 입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아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서 두께가 보시면 요거 보세요. 좀 두께감이 있죠. 그래서 다이소 실로 꼭 제가 올패를 뜨라는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를 뜨치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 때 옷 무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무거운 옷을 입으면은 사실 좀 피로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켓을 뜨는 데는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 니쭈님의 다루마 패턴북에 있던 프로버 같은 경우는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늘 비우기를 하면 아무래도 실 소요량이 줄어들고 편물도 좀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뜨개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무래도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저야 뭐 아우터로 입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다 뜨고 나니까 이거 진짜 무겁다. 30볼만 해도 600g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물의 두께와 무게가 상당히 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탈 진행할 거고요. 보시면 무늬 진짜 잘 나와요. 지금 스팀을 하기 전인데도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스팀하고 나면은 정말 무늬가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좀 통통하게 엄청 잘 나와서 스팀하고 나면은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엄청 마음에 들고 이제 양팔만 남았으니까 또 부지런히 떠서 단추까지 달아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실 이거 엮은 거는 진짜 큰 어려움 없이 해가지고 마치 콘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실거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참 약간 기적의 미라클. 네,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20불 정도 하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져서 매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팔이랑 단추라는 두 단계만 남았네요. 그것까지 또 이제 완료한 다음에 혹시나 뭐 특이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또 돌아와 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있으면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금방 왔죠.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저만 모르고 그냥 지나갔나요? 제가 주머니 안 떴잖아요. 주머니 안 뜬 거 눈치채신 분들은 눈썰미 짱. 왜 주머니를 안 떴는고 하니 요렇게 보면은 아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주머니 좋아해서 이전 영상에 보시면 1편에 찍었던 에바 가디건도 주머니 막 따로 달아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페 가디건을 아무래도 도안이랑 조금씩은 어긋나다 보니까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주머니의 위치가 원작도 그렇지만 자 보세요. 주머니의 위치가 제 기준 너무 앞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머니 근데 올페 주머니 뭔지 아시겠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면 이렇게 그 캥거루 후드처럼 요 앞쪽에만 주머니를 요렇게 넣게 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사용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무게도 조금 상당하고 실도 간당간당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다면 주머니를 여기에서 한 요쪽으로 옮길까 했는데 그거야말로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토글 단추 단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며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단추다 보니까 이렇게 여며지고 여기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머니가 더 서로 이렇게 모인 눈처럼 붙을 것 같아서 그냥 과감히 뺐습니다. 네. 주머니 없이 그냥 가보는 걸로. 그래서 아까 그거를 신나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있다가 뭐 멍석 늘어나고 길이 어쩌고 실 얼마 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순삭돼서 저도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제가 혹시나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한번 보거든요. 보다가 맞다 주머니 하면서 지금 다시 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원작대로라면 아무래도 여기가 그 멍석 부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율상으로 주머니가 이렇게 위치를 하면 그래도 원작도 제가 막 찾아보니까 조금 모여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다이아몬드 아란 떴잖아요. 다이아몬드 아란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여기 위치를 해요. 도안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작업할 때 위화감이 없었는데 그 올페 도안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나름 귀여운 맛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게이지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모이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그냥 깔끔하게 빼고 가자. 없어도 아무도 모른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몰랐네요. 말씀을 드려야지 해놓고 저도 모르고 그냥
아, 다 말했다. 이제 빨리 팔 뜨러 가자 하고서 딱 영상 껐다가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이거 지금 영상을 찍는 게 한 5분 차이 났나? 그래도 기억나서 다행이에요. 완성하고서 보여드리면은 근데 주머니가 왜 없지? 다 했다며 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주머니 빼고는 뭐 진짜 도안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자잘한 코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도안 코수가 달라져요. 이게 짝수고 그 고무단 있는 부분은 마커 걸어놓고 진행하니까 고무단이랑 그 앞섭 부분은 제외로 하고 이제 여기가 짝수임과 동시에 두코 꽈배기에 안뜨기까지 해야 되니까 3의 배수? 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안과 다르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왜들 게이지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계기였습니다. 어찌저찌 맞췄어요. 어찌저찌 맞춰서 잘 했고 그렇게 크게 티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교훈은 게이지를 맞추자. 게이지가 맞아야 원작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원하는 핏과 느낌이 나올 수 있다. 자잘하게는 저처럼 이렇게 코스 차이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각설이처럼 돌아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럼 진짜로 팔 뜨러 갈게요. 여러분, 이제 올페 가디건이 거의 완성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소매 한쪽 완성해 주었고요. 나머지 소매 조금 남았어요. 이 정도까지 뜨는데 소매에만 4볼 정도를 소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30볼 안쪽으로 다이소 실은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게이지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떠가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하단 부분이 울고 있는데 이런 거는 스팀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소매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여기 코스가 도안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만 좀 참고를 하고 그 세부적인 코스는 제 길이에 맞춰서 살짝씩은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꼬인 부분도 여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절반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길이를 맞추는 바람에 약간 3분의 1 지점에서 끝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줄임 부분은 다들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약간 두툼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한쪽 소매는 완성이 되었어요. 소매 통도 그렇고 무늬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느낌 진짜 좋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동대문 가서 단추를 사왔잖아요. 제가 작업할 단추는 이렇게 보시면 토글 단추예요. 토글 단추를 사왔는데 저는 지금 이게 보시면 좀 다르죠. 이것은 제가 잘못 사온 게 아니라 맞게 사온 거 맞고요. 여기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잘라서 이 끈 부분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토글 단추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DIY 형식으로 그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 모든 거를 다 사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만큼 해서 잘 사왔고 단추도 요거를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추는 이렇게 장구 모양 단추를 한번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장구 모양 단추를 사보았습니다. 톤이 잘 맞죠? 지금 또 색감이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네요. 장구 모양 단추를 사왔고요. 저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끈 부분만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끈 부분을 이 꽈배기 안쪽으로 달아주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미는 방식으로 달아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직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단추만 잘 달면 굉장히 그럴듯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소매를 완성한 뒤에 이렇게 부자재들도 다 사왔으니까 단추를 달아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매부터 완성하고 단추 또 달아 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스텝입니다. 단추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이제 스팀을 모두 완료해 준 다음에 단추를 달아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동대문에서 사온 토글 단추 보셨죠? 토글 단추에서 원래는 장구 모양 단추 단품에 이렇게 지금 줄을 끼워둔 상태고요. 반대편 쪽은 바느질이 쉽도록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도 같은 작업으로 연결을 한 후에 이렇게 달아주면 제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섭이 닫히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짝 여밈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여기 한 코 꽈배기 옆에 잘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려고 합니다. 느낌 괜찮죠? 지금 이 길이는 다 트림을 했고요. 잠시 보시면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고 이 겉에 패치 부분도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요거랑 또 남는 토글 단추 요거는 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자재가 낭비가 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아깝지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 부분도 다 센치 맞춰서 잘라줬고요. 끈은 이렇게 먼저 가운데를 붙이기, 바느질하기 쉽도록 선 작업을 해준 후 편물에 또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만 하면은 완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연 이 다이소 실을 몇 볼이 들었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포카도 아니고 엄청 열심히 모았습니다. 총 30볼이고요. 30볼하고 요만큼 절반보다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총 다이소 실의 소요량은 31볼 되겠습니다. 31볼 소요했고요. 스와치로 지금 2볼을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이 편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구입한 다이소 실은 총 33볼 구입했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32볼 산 것 같은데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총 길이를 35m로 봤을 때 1050m 정도가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죠? 제가 다시 한번 세서 정확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써두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하지만 가격은 33볼이라고 하더라도 33,000원이니까 엄청난 가성비죠. 엄청난 가성비로 이렇게 예쁜 편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느질 다 한 다음에 최종 완성 보여드릴게요.